어르신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에어컨은 틀어도 너무 틀면 안 돼.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가 수십만 원 나온다니까.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74세 송 여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기사님 에어컨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틀었는데 전기요금이 21만 원 넘게 나왔어요. 이거 고장 맞죠?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봤죠. 실내기, 정상, 실외기, 정상, 필터, 약간 먼지는 있지만 충분히 작동 가능한 수준. 그런데도 요금은 폭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전기세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없게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에서 주는 70만 원의 지원금도 받아가시게 됩니다. 에어컨은 잘만 쓰면 하루 종일 켜도 전기세 걱정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잘 쓰는 법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어컨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송 여사님께서 쓰신 에어컨은 최신 인버터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걸 정속형처럼 쓰고 계셨어요. 1시간 켜고 1시간 끄고 조금 덥다 싶으면 다시 켜고. 그런데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 켰다 반복하는 순간 매번 전력 폭탄을 일으킵니다. 에어컨은 전원을 켤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둘수록 평균 44% 이상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선생님 댁의 경우는 더 놀라웠습니다. 2010년형 정속형 에어컨을 2022년형 인버터형으로 바꾼 뒤 한 달 전기요금이 25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었어요. 단 한 번의 교체로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내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부터 확인하자. 입니다. 제품 옆면이나 리모컨에 INVERTER라고 적혀 있다면 인버터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정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속형은 2010년 이전 모델의 많음. 켜면 일정하게 돌고 꺼야 멈춤. 간헐적 사용이 효율적. 인버터형은 2011년 이후 모델의 많음.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세기 조절. 연속 사용이 효율적. 이 구별 하나만 정확히 하셔도 에어컨 요금 폭탄은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에어컨 고장 아니다.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사용법 문제였던 거죠. 어르신들, 에어컨 리모컨 보셨죠? 버튼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파워 냉방 혹은 쾌속 냉방, 강력풍 같은 말들이 써 있는 버튼, 혹시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 버튼 하나로 전기요금을 2만 3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거 누르면 전기 더 먹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68세 김 여사님 댁에서는요, 에어컨을 매일 틀고 계셨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항상 온도만 조절하시고, 파워 냉방 버튼은 단 한 번도 안 누르셨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사님, 처음 에어컨을 켤 때는요, 이 파워 냉방 버튼을 눌러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확 낮추는 게 훨씬 절약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내 공기가 덥잖아요. 이 온도를 천천히 낮추려면 에어컨이 오랫동안 강하게 돌아야 해요. 그런데 파워 냉방은 이걸 짧고 굵게 처리합니다. 510분만 강하게 돌리고 나머지는 에어컨이 스스로 저전력 유지 모드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전기를 덜 쓰게 되죠. 실제로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파워 냉방을 먼저 누르고 10분 뒤에 2526도로 유지해서 에어컨을 돌리셨어요. 다음 달 연락 오셨습니다. 기사님, 전기요금이 진짜로 2만 5천 원 줄었어요. 예전보다 에어컨은 더 많이 틀었는데도요. 이게 바로 버튼 하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입소문이 아니에요. 한국전력연구원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설정 온도만으로 냉방한 그룹, 파워 냉방 후 유지 모드로 전환한 그룹. 이 둘의 전기 소비량을 비교했는데요. 두 번째 방식이 약 2730%의 에너지를 절약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어컨의 냉방 능력은 설정 온도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도 하세요. 파워 냉방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나와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10분만. 파워 냉방은 510분만 돌리고 바로 일반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사이 온도가 훨씬 빠르게 떨어져서 전체 냉방 시간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파워 냉방은 요즘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 냉방 10분 후 자동으로 설정 온도로 전환 같은 식이죠. 이런 기능까지 활용하시면 에어컨은 우리 몸처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자동차도 처음 시동 걸고 급가속하는 게 연비에 안 좋듯 에어컨도 애매하게 오래 돌리는 게 전기 낭비입니다. 확 식히고 부드럽게 유지가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리모컨 속에 숨겨진 파워 냉방 버튼이에요. 혹시 지금 에어컨 리모컨을 어디 두셨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그 버튼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모델명만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정확히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깐 마트나 병원 다녀오려고 신발 신는데 문 앞에서 딱 고민되죠. 에어컨 끄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켜둘까? 이 고민 진짜 다들 하십니다. 근데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90분 미만 외출이라면 끄지 마세요. 그냥 켜두세요. 90분 이상 외출이라면 그땐 끄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실험한 결과예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했죠. 첫 번째 30분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에어컨 다시 켠 경우, 두 번째 외출 중에도 계속 에어컨을 켜둔 경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분 외출 후 제가동안 쪽이 전기를 5%더 소비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어컨은 처음 켤 때 제일 많은 전기를 씁니다. 즉, 계속 켜두면 중간중간 유지 모드로 작동해서 전기를 적게 먹지만 다시 켜면 처음부터 전력 폭주 모드로 돌입하니까 전기세가 더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신 분도 있어요. 60대 이 선생님 댁에선요. 아내분이 하루 3번씩 마트를 다녀오시면서 매번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셨대요. 이유는 전기요금 아끼려고였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 외출이 1시간 이내시라면 그냥 켜두는 게 더 낫습니다. 꺼두면 오히려 다시 켤 때 전기 훨씬 더 먹습니다. 이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제 조언대로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사 양반 정말 신기하네. 예전보다 에어컨을 더 자주 틀었는데도 전기요금이 18,000원 줄었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입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외출하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중요하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집 비우는 동안 불 꺼져 있으니까 에어컨만 돌아가면 무섭잖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약 설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타이머 기능이 있거든요. 1시간 후 자동 종료, 2시간 후 자동 재시작.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외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꼭 외출 여부만이 기준은 아니에요. 집안에 누군가 있다면 무조건 켜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실내가 다시 더워지면 그만큼 에어컨이 다시 강하게 돌아야 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럼 하루 종일 켜두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24시간 켜두는 건 분명 시원하고 편하지만 90분 넘는 장시간 외출이 반복되면 그만큼 낭비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황금 기준은 이것입니다. 에어컨 외출 기준 정리. 90분 미만 외출 그대로 켜두세요. 90분 이상 외출 끄는 게 절약입니다. 반복 외출 시 예약 기능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에어컨은 계속 켜둘수록 더 효율적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출 시간이 짧을 때 이야기입니다.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는 데 드는 전력 비용이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거 어렵다 느껴지시면 댓글에 우리 집 에어컨 모델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타이머 설정, 예약 기능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에어컨은 실내기만 잘 관리하면 되지. 실외기는 그냥 바깥에 있는 기계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게요, 정말 흔한 착각입니다. 에어컨의 실력이 실내기라면 체력은 바로 이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에어컨은 한마디로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냉방은 더디고 전기요금은 빠르게 올라가고 기계는 더 빨리 망가지고요. 며칠 전 방문한 박 어르신 댁이 딱 그랬습니다. 기사 양반, 이거 분명히 고장난 것 같아. 에어컨 틀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지? 제가 실외기를 보니 어휴. 실외기 위에 라면 박스, 비닐, 고무장갑, 그 위에 먼지까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마치 에어컨이 삼복더위에 이불 덮고 달리는 꼴이었어요. 바로 정리하고 돗자리로 차양막 만들어 씌워드렸습니다. 그 후 바로 냉방 효과가 돌아왔고요. 다음 달 연락 주셨어요. 기사님, 거짓말 안 하고요. 전기요금이 8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외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름 땡볕 아래에 그대로 방치되면 실외기 스스로가 열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열을 식혀야 하니 에어컨은 본래의 두세 배로 힘들게 돌아야 하죠.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실외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평균 1015% 냉방 효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요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실외기 앞 공간도 중요합니다. 실외기 전면 1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공기순환이 원활합니다. 화분, 빨래 건조대, 선풍기, 자전거 실외기 앞을 막고 있는 것들 많죠. 이런 걸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이 훨씬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외기 청소입니다. 실외기 내부에 먼지가 쌓이면 냉각핀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열을 밖으로 잘 내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실외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전원 차단. 외부 먼지는 마른 솔이나 부드러운 솔로 털어내기. 내부 열기 배출 핀 부분은 물을 살살 뿌려서 청소. 단, 고압수는 절대 금지. 내부 전자부품이 손상될 수 있어요. 수돗물을 쓸 땐 하루 정도 받아뒀다 쓰면 염소도 날아가서 더 안전합니다. 이 청소만 잘해도 실외기 수명이 23년은 늘어난다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실외기 전용 커버나 그늘막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검색하면 12만 원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효과는 확실하죠. 실외기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에어컨 전체 효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실외기 위엔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실외기 앞은 1m 이상 뚫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먼지 청소. 차양막이나 돗자리 씌워서 햇빛 차단. 실외기 청소할 땐 고압수 금지, 수돗물은 하루 지난 것 사용 추천. 차양막 제품 적극 활용. 이렇게만 관리해도 에어컨이 쌩쌩 돌아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기계는 덜 힘들고 전기요금도 덜 나옵니다. 어르신들, 에어컨 고장났다고 무작정 수리부터 부르지 마시고 먼저 실외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걸로 해결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먼저 필터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에어컨 필터는 실내 공기 속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지가 쌓이면 냉기가 약해지고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아야 해서 전기 소모가 확 올라가요. 청정협회에 따르면 필터를 2주에 한 번만 청소해도 최대 27%까지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앞 커버 열고 필터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고 그늘에서 잘 말려 다시 끼워주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송풍 기능. 에어컨 끄기 직전에 송풍 모드를 2030분 정도 돌려주면 내부에 남아있던 습기가 말라서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할 수 있어요. 최신 제품은 자동 건조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분들은 꼭 수동으로 돌려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에어컨 수명을 23년 늘려줍니다. 그리고 선풍기.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틀면 전기요금이 더 나갈 거라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선풍기가 찬 공기를 멀리 퍼뜨려줘서 에어컨이 빨리 쉬게 돼요. KIER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행 사용 시 평균 18%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선풍기는 천장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 여름 지원금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지원 방식은 간단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만 하면 에너지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줍니다.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도 포함되고요. 여름엔 전기요금으로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72세 홀몸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해 월 23만 원씩 자동 차감되며 누적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한여름엔 무조건 선풍기만 쓰고 참았던 분들이 처음으로 밤새 에어컨 켜놓고 편히 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필터는 2주에 한 번 씻고 말리기, 송풍 모드로 내부 건조하기, 선풍기와 찰떡 궁합 맞추기,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줄이기. 어르신들 고생은 내 몫, 시원함은 남의 몫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원해지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내일 전기요금이 달라질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모델명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능도 찾아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